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신선한 시작에 감명을 받은 이정찬입니다. 네, 신선함의 주인공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네, 야. 오늘 주바페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으로 지난주엔 제가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게 됐고 그 대신 저희가 늘 그랬듯이 인턴 PD를 전격 투입해서 약간 등용문이죠. 네. MC 등용문. 우리 뽕 PD를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 뽕 PD 저격수로. 여기다 이일의 인턴 PD를 투입을 했습니다. 독침 발사. 네. 서슴없이 숨쉬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 알겠습니다. 이일의 인턴 PD는 현재 대학생이죠? 네, 그렇죠. 역시 그 대학생 약간 연륜이 좀 주바페 목소리와는 조금 차이 나는 신선하고 풋풋함이 있었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제가 없는 사이에 축덕토토에 이변이 일어났군요. 이런 일이. 예, 하성룡 기자가 다 맞췄습니다. 네, 다 틀리는 거 좀 전문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살짝 들어보니까 분석은 열심히 하고 많이 틀리는 스타일로 컨셉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사과는 안 한다는 얘기를 울부짖듯이 제 옆자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진영이가 저희 단톡방에 대본 올려놓으면 그 뭐 잘 안 보잖아요, 사실. 안 보죠. 네, 근데 갑자기 지금부터 보자. 지금부터. 네, 하성룡 기자가 보라고. 자기 다 맞췄다고. 약간 기대하고 있으셨나 보네. 야, 인천, 제주 무승부, 강원, 포항 무승부 두 경기를 포함해서 다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수원 FC 김천 경기도 맞추기 힘들었는데 쉽지 홀로 않죠. 수원 FC를 택하셔서 그러네요. 우리 그 김영렬 축구팀장 지난주에 저 대신 땜빵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네, 전북승 말고 다 틀리셨네요. 네.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던데 구독자 수를 더하고 자긴 다 틀리고. 네, 우리 축구팀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김영렬 기자님 모시고 생생후기 들은 게 이번 방송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한마디로 내가 빠진 게 신의 한 수. 아니죠. 묘수. 저도 댓글 저는 중에 신의 물방울. 떨어졌어. 네, MC 두둥님이요. 우와, 주바페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생애 첫 댓글 읽어주셔서 감개무량 소장각입니다. 기쁨에 또 한 번 댓글 달아요. 풍성한 사과 방송과 보너스 1시간 반 분량의 축구 소식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골대녀 올스타전 남이춘님 확정인데 주바페님은 안 나오나요? 이거는 본인한테 직접 들으라고 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포를 극혐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보니까 이일의 인턴 PD가 그 뽕 PD의 대본을 완전 무시하고 마이웨이네요. 네, 바로 저 태블릿 PC 하나 가져와서 인터넷으로 직접 그 거기 있는 댓글 읽고 있어요. 뽕 PD 당황하고 있고 지금. 이런 거 익숙합니다.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루틴처럼. 네, 다시 읽겠습니다. 토끼 오이님이요. 미리 하는 사과 방송 주바페 골대녀 미춘님이랑 올스타전 1시간 반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올스타전 지금 했나요? 내일 방송 오늘 방송인 거죠? 네, 방송되는 지난주에는 예고편이. 지난주에 못 봤는데 지난주에 송소희 탈락한 아픔을 아직까지 지금 재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클레이 님이요. 하성룡 기자님, 타임코드를 보내주셨는데 1시간 18분 40초에 말씀하신 거 수정해 드릴게요. 도어티 선수는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 감독일 때 데리고 있던 선수는 맞지만 토트넘으로 둘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어티는 2021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때 있고 누누 감독은 21-22 시즌부터 토트넘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누누 감독이 도어티를 윙백으로 잘 활용했어서 기자님이 헷갈리셨나 보네요. 흐흐도 달아주셨어요. 흐흐. 약간 비웃음이죠. 다음 주 사과를 기대하겠다. 뭐 약간 이런 예고성입니다. 네. 넘어갈 줄 알았지. 딱 걸렸다. 네, 다크베이크님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다시 그 공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수비 선수하고 신경전을 벌일 때가 많은데 골인된 공에 대한 룰이 있는지요? 그리고 룰은 없고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문득 궁금증이 들어 여쭤봅니다. 골인된 공을 그 공을 넣은 선수가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점수차가 뒤져 있다거나 네. 꼭 추가골이 필요할 때. 일단 빠른 경기 진행을 하려면 일단 공이 아웃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라운드 안에 있는 공으로 경기를 재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공을 갖고서 이제 중앙선으로 빨리 가려는 것이고 경기를 조금이라도 지연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갖고 가기 위해서 골키퍼가 보통 공을 갖고 그쵸. 간수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죠. 근데 이것도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경기 정신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그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사실. 그러니까 좀. 심판이 판단하는 거죠. 네. 공을 들고 춤을 춘다거나 공을 들고 골대를 한 바퀴 돈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달라고 하는데 도발이죠, 도발.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달라고 하는데 골키퍼가 막 안 주고 막 돌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 다 경고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김영렬 기자가 나오니까 질문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곡간이 비면은 그럼 김영렬 선배를 가끔 그렇죠. 네, 이게 모셔도. 김영렬 기자 몸을 봐도 곡간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일의 인턴피디가 잘 읽네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목소리 약간 허스키해서 음. 오히려 전달력이도 좋은 것 같고 약간 초대 가수 모신 느낌도 들고. 아니 아이고. 진짜 가수 같은 게 어. 아까 이것도 스탠드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무슨 가수처럼. 여기 새끼 손가락을 떼야 되는데 네. 새끼 손가락을 딱 떼어줘야.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조성문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승우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대표팀에 대한 질문 혹은 패널들의 의견이 궁금해 메일 보냅니다. 벤투 감독은 이른바 점유율 축구,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축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축구를 과연 본선에서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조추첨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본선에서 상대할 팀들은 대개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날 텐데 그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여태껏 우리가 월드컵에서 강팀을 상대로 했던 전술은 선수비 후 역습 형태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깨지더라도 그동안 벤투 감독이 해왔던 스타일로 한판 붙어보는 걸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청과의 허친을 주장했던 최명길과 끝까지 항전을 고수했던 김상원이라는 두 인물이 있는데 벤투 감독은 과연 선수비 후 역습의 최명길과 점유율 축구의 김상원 중 머리 깨지겠네. 누구처럼 본선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회나 선수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예를 재밌게 들어주셨네요. 예, 저도 근데 되게 재밌게 본. 예. 전 그렇죠? 영화로 봤는데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아니, 재밌게 본 영화였다. 이게 답이었다. 분석이네요. 저의 의견만 물어보신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월드컵에서 늘 선수비 후역습,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리액션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축구를 하지 못하고 첫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가고 첫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나머지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네. 이런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벤투 감독 선임의 첫 번째 배경. 배경입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늘 주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도 그리고 컨트롤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누가 주도해서 경기를 했느냐, 그리고 누가 지배했느냐, 누가 점유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루과이, 가나 좀 전에 써주신 것 같아요. 우루과이, 네. 가나, 포르투갈하고 한 조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중에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뭐 객관적인 전략에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팀들을 상대로 과연 점유율을 그리고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벤투 감독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던 축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조금 어느 정도의 전략 수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부분보다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더블 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한 명을 두고 공격에 조금 더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둘을 둬야겠죠. 우리가 한 명으로 가기에는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테니까요. 고수할 수 있을까요? 고수를 적당히 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고집하다가는 뭐 반발 차이예요. 반발 차이.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의 수준은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나던 선수들보다 딱 반발 정도 일찍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서 선수들이 패스가 제대로 안 나가고 끊기기 시작하면 점유는 절대 할 수 없고 컨트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공이 오면 결국에 공을 회피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상대의 강한 압박 때문에. 거기서 이제 롱볼이 나올 때 그 롱볼이 과연 정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전에 아무래도 좋은 팀들이 올 것 같은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보는 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던 대로 해야죠 일단. 네. 그리고 벤투 감독이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지금까지 안착시키려고 했던 거는 결국 월드컵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그렇죠? 걸 보여준 네.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트릭 같은 걸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더 꼬일 스텝이 꼬일 수가 있죠. 선수들도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 서서히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빌드업 축구가 갑자기 월드컵을 앞두고 갑자기 뭐 좀 분산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아시아 수준. 지금 이제 지금은 김상원 척화론입니다 지금 척화론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주화론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거라 갑자기 머리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맞서 싸우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황인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경기 도중에 뭔가 좀 유동성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난 경기도 그랬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계속 갈 것이다. 저는 대진이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 우루과이전을 만난다라는 것도 조금 다행일 수 저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우루과이가. 갑자기 요즘 우루과이 출신 선수들이 잘하죠. 급부상하고 있던데. 누네스 선수도 그렇고 우루과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포르투갈을 포르투갈을 가장 맨 마지막에 나중에 만나는 게 네. 참 좋은 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전을 아무튼 잘 해야겠죠. 우루과이를 비길거나 가나전에서 뭐 이제 성적을 가나 못 가나 얻는다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김영렬 기자님 했던 또 아 그랬어요? 네. 아, 역시 여기 이래 PD 오늘 모신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리액션. 네. 톡톡. 네, 다비드리님이 풋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김영열 기자님께서 깜짝 등장하실 줄이야. 생각지도 못한 특별 출연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무슨 기운이나 수맥이 흐르는 건가요? 가나 못 가나를 먼저 때릴 줄이야. 아재 봐라 아재. 저번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도 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SNS를 통해 해외 풋살 경기 영상 짤 등을 보곤 합니다. AFC 페이지에서는 얼마 전에 아시안컵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참 쉽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형식이 풋살이고 골대녀의 경기 형식도 되짚어보면 분명 풋살인데 풋살의 리그나 산업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하고 그중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풋살 경쟁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장 내 육성 응원 협의 진행도에 차도가 있나요? 골 넣었을 때 눈치 안 보고 자제 안 하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풋살부터 말씀드리면 풋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풋살이 발달할 수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11대 11 축구에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풋살은 실내 공간이 필요하죠. 최근에는 이제 학교들이 많이 실내 체육관들을 건립하는 분위기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풋살이 그렇게 보급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반대로 동남아가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풋살을 잘하는 동남아 국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날씨가 세팍타크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 경기장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좀 더 그러니까 항상성이 유지되는 온도와 이런 데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풋살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란이 강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워낙 강한 또 일본도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풋살 그렇게 되면서 시작이 굉장히 늦었고요. 당연히 리그 출범도 늦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최근에서 근래에 와서야 풋살 국가대표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뽑히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11대 11 축구를 하던 선수들이 은퇴를 한 다음에 기술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이제 풋살 국가대표도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5대5 농구 선수가 3대3 농구를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그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리그가 발전하기에는 규모나 시작이 그렇게 좀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에 뭐 전폭적인 그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풋살도 AFC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피파에서 관리를 하죠. 피파에서도 네. 풋살도 같이 네. 다른 뭐 비치 역할을 사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한 거는 일단은 다 피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응원은요? 육성 응원은요. 요거 참 애매한 부분인데 골 넣는다고 육성 응원을 자제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소리 지르긴 하더라고요. 네. 예전처럼 이게 허용을 골을 넣었을 땐 터지고 이제 네. 골을 안 넣는 그 과정에서는 조용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하면은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경기 감독관이 장내 아나운서한테 지시를 줍니다. 육성 응원 자제 지금 멘트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제를 하는데 뭐 이게 축구라는 종목이 약간의 본능에 가장 가까운 종목이고 그리고 골이 터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일단은 응원은 어렵습니다. 육성 응원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육성 응원이 어려우면 가성 응원이라. 흉성. 골인 이런 거. 시조새 느낌으로. 네. 지난 주말에 슈퍼매치 보고 왔는데 아주 뭐 응원 소리 평소 같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신나고 생동감. 관중이 굉장히 많았죠. 네, 슈퍼매치 그때, 때. 네, 코로나 사태 어. 이후로 최다 관중이 들어와서 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요즘 경기장 보면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맞아요. 그럼요. 예.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분위기는 좋았다니요. 결과도 내용도 좋았겠죠. 좋았죠. 네. 결과도 좋았겠죠. 팔로세비치 골 넣었을 때 아주 목이 쉬었어. 에스더 감치. 네. 자기 서울 팬이라는 걸 팔로세비치 골 넣었을 때 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성으로 뛰쳐나갈 뻔했어. 네. 주먹을 입에 넣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엉엉. 자 다음 질문이요.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여자 국대 축구 친선전 경기를 열심히 응원했던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23년 월드컵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벨 감독님의 한국어 인터뷰도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여자 축구를 보다 보니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 월드컵도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남자 축구와 동일하게 오히려 아시아 진출국과 북미 유럽 진출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기자님들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자 축구와 동일하게 친선전 섭외를 유럽 북미 국가 섭외는 힘든 것 아닌가요? 중국도 예전 강팀은 아닌 것 같아서요. 끊고 갈까요? 저는 뭐 이 우려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 여자 축구의 환경이 아시아가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운동만 해도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리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자 축구의 경우. 예.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런 면에서 환경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팀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점점 유럽끼리만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경기력 향상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업적인 가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아시아의 여자 축구는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월드컵보다 올림픽 나가기가 늘 더 어려운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안컵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의 4개국이 늘 참가해가지고 겨루는 건데 이런 대회들이 결국에는 계속 열리고 그리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동반상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개최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네. 질문이요. 한국이 아시안컵, 여자 월드컵 모두 개최 준비를 시도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는데 앞으로 피파 주간 대회를 한국에서 보는 건 힘든 것 같은데요. 아시아가 개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30년대 지나야 가능한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참가국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한 나라에서 개최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점점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변국들 혹은 주요 도시들이 공동 개최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 수가 워낙 많아지니까요.
이번에 카타르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그리고 유례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무후무라는 말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후무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진짜 전무후무한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고 카타르가 다시 하지 않는 한. 근데 여튼 간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피파가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개최국이나 그래서 운동장의 환경 그리고 훈련장의 환경, 숙소의 환경 이런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맞추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단독 개최 단독 유치로는 거기다가 또 피파가 점점 상업적인 활동들을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치하려는 도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부정적인 요소고요. 세계 축구에서 외교적인 흐름을 봐도 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AFC나 피파 관련한 뭐 과거의 이제 집행위원 그 지금의 이제 커미티 멤버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외교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분이 주바페님이 생각하시는 골대리 최종 우승팀은 물어보셨는데 주바페는 답할 수 없어도 우린 답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액션이스타. 근데 아직 슈퍼리그에 있는 팀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몰라서. 근데 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지난 그러니까 지난 시즌 1의 경기력과 비교를 해봐도 이런 팀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근데 응원하게 되는 팀은 구척장신. 구척장신. 전 사실 응원하는 팀은 개벤저스. 근데 액션이스타가 왠지 우승할 것 같은 느낌? 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뽕피디는 어때요? 저도 개벤저스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 됐으면 그렇게 독보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팀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네. 타 팀에 비해서 좀 열세인 경우가 좀 있잖아요. 김민정 선수 빼놓고. 그리고 워낙 또 개그맨들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좀 더 끈끈한 그 조직력 더 그리고 약간 선후배만, 짠한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러기 하고. 때문에 좀 더 그 원팀의 힘을 발휘해서 그리고 재밌어요. 네. 개벤저스 축구가 약간. 반전을 한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일의 인턴 PD는 저는 제가 골대녀를 다 보지 않아서 아하. 잘 모르지만 주신 아나운서님 계신 팀으로 거기는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소금을 뿌려버렸네. 아, 정말? 불가능해요. 네. 오늘 유일한 5점을 남겼네. 네. 그러니까 네, 아, 탈락했습니다. 잘라야겠다. 탈락입니다. 아니요. 안 돼, 이런 자르면 안 거는 되죠.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런 게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K리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자 제목 축구 클럽은 진짜 클럽으로 이승우의 골 때리는 춤바람. 진짜 클럽으로는 무슨 춤추는 클럽. 나이트 축구 클럽을 진짜 클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목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이 좀 제가 볼 때 축구 클럽이 콜라텍이 됐어요. 약간 지르방 느낌이 나는 그 7080. 카바레로 네. 이승우 선수가 약간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경기 일단 뭐 이승우 선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경기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김천 만만치 않은 김천을 상대로 3대2. 아주 요새 수원 FC 경기는 항상 골이 많이 터져서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터지고 있죠. 초반에 그렇게 불안하게 출발했잖아요. 꼴찌였죠. 그러니까 이승우에 울고 있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초반 5경기에서 이승우 선수 골 못 넣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최근 4경기에서 엄청 상승세를 타고 있는. 네, 꼴찌에서 그냥 일약 지금 7위 그리고 뭐 내친 김에 지금 상위 스플릿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와 있고 이승우 선수가 지금 홈에서 대구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데 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보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3골을 넣었는데 다 다른 장점을 활용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스피드가 다 올라오진 않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진짜 폭발력이었다면은 조금 더 치고 들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수비하고 경합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근데 아무튼 스피드가 살아난 점을 살려서 첫 번째 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은 특기인 그런 슛 아주 임팩트가 좋았죠. 중거리에서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수비가 붙기 전에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게 좋았고 최근에 이제 김천전에서 넣은 골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 좋았죠. 작은 선수도 골대 앞에서 상대
아주 피지컬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과 경합을 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골이어서 뭐 세 골이 다 다른 장점으로 넣은다는 점이 되게 뭐 눈여겨보는 점이었습니다. 그 세 춤도 다 달랐죠. 뭐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요. 이거 아주 보면 근데 같은 건가 아니, 싶은데 턴이 있는 춤이 있었고 턴이 없는 춤이 있었고 확실하게 세 번째 춤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조금씩 다른 본능적으로 추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다 지르박과 어울리더라. 일단 지르박 음악을 깔면 그루브가 있다. 어울리더라. 전 지루박을 이승우 선수 때문에 지금 입문하게 됐어요. 원래 뭔지 잘 몰랐다가 이런 게 지루박이구나. 이승우는 지루박. 요새는 이제 캐바레 문화 같은 게 별로 없죠. 요새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성인 나이트 클럽을 그렇죠. 이제 캐바레라고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뭐 어렸을 때라 캐바레라는 곳을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 가면 이제 그 이런 지루박이라든가 트로트 음악 나오면서 빠른 트로트 음악 나오면서 이런 이렇게 스텝 밟는 뭐 슬로우 퀵 뭐 그런 춤들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맞아. 그렇죠.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걸 연상시키는 춤. 근데 이 삼바 춤이라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네. 삼바를 노리고 한 그냥 거거든요. 제가 좀- 보기에는 축구는 삼바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니까 그냥 삼바 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도 뭐 삼바라고 생각하고 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어제 인터뷰에도 그 이번 경기 후 인터뷰에 나왔지만 이승우 선수가 사실 스페인에 있을 때 클럽 자주 다녔거든요. 스페인. 스페인 클럽은 제가 가봐서 아는데 네. 스타일이 맞나요? 이 춤인가요? 아니 스페인에서 비슷해요. 이렇게 추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스페인 라망가의 그 히딩크 그 감독 전지훈련할 때 갔었는데 밤에 이제 거기 갔던 뭐 일행들하고 이제 갔었는데 스페인 나이트클럽은 밤 12시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시부터 새벽에 시작이에요. 반전. 12시부터 거의 해 뜰 때까지 음. 이어져요. 그리고 거기 스페인 약간 문화가 그렇대요. 저 젊은이들이 낮에는 많이 잔대요. 자고. 낮잠 자는 네, 문화가 시에스타. 하고 그러니까 저녁을 밤 10시쯤 먹는데요. 음. 이게 이제 뭐 스페인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은 어렵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와는 시차가 좀 다른 삶을 살아서 그 스페인에서 나이트클럽을 즐기기 위해서는 새벽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새벽에 갔다는 얘기 뭐예요? 가봤어요? 아니요. 감흥. 그래서 여운을 이승우 느끼는 선수가 듯한. 클럽을 갔다는 건 새벽에 갔다는 얘기면 아니 그래서 훈련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생각이 물등 들어서 지금. 이거 얘기하면은 또 어딘가에서는 또 이런 거 갖고 누가 또 이승우 선수 안티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근데 제가 그냥 이승우 선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 이승우 선수가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성장기 때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때 새벽에 나이트가서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서 키가 덜 큰 것 같다고. 아하. 성장 호르몬이 성장 나올 호르몬을 때. 막아버렸구나 지루박으로.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놀기만 했으면 사실 이 정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예. 저도 뭐 이승우 선수의 춤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물론 우리나라 국대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멋있는 세리머니는 많이 보여줬지만 이제 해외 리그에 있을 때 골을 넣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세리머니를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골을 많이 못 넣었죠. 네, 세레모니 할 기회가 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뭐 1호 골 넣었을 때부터 이렇게 춤 바람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국내 무대에 돌아와서 저 본인도 좀 내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편해진 것도 있는 것 스타는 같고. 스타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그 어린 친구들한테 팬 서비스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게 끝나고. 네, 확실히 좀 해외 무대에 오래 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조금 더 뭔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잘 한 번 잘하면 또 막 우르르 하다가 또 못하면은 또 우르르 엄청난 못하고. 조롱과 네, 이번에 그 K리그 왔을 때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이 K리그 결국에 너 실패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너 K리그에서도 안 통할 거라는 얘기도 많다, 뭐 이런 질문이 그냥 대놓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한다고 그러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해서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선수인데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늘 겸손한 선수는 못할 때 못한다고 물론 비판을 하지만 좀 덜 나오죠. 그런 얘기가 그래도 좀. 근데 이런 선수들은 이렇게 자기 표현이 강한 선수들은 사실 못하면 그 시간에 그 공이라도 한번 더 차지가 대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뭐 이제 뭐 시즌 초반이고 9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이승우 선수 말대로 앞으로 더 몸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재성은 이미 입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노력만 가미한다면 안착을 할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골 넣고 춤추니까 뭐 클럽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부진한데 스페인 가서 클럽 갔다 그랬으면 아우 끔찍하죠. 그랬으니까 못하지 네. 이런 얘기 또 나오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칭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선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렸을 때 놀아본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네. 인천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그 전화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오늘 그 이명주 선수 네.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네. 인천이 아직도 2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있어요. 오래 솔직하게 버텨요. 말씀드리면 네. 버티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서서히 강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를 해요. 뭐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이 순위표에. 네. 옛날 같았으면 몇 년 전만 해도 경인제, 인경제 이러면서 항상 이제 그렇죠.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 오히려 이게 경인제 이런 팀들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제주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이 얘기 꼭 해줘야지. 그 저희 그 보도국의 손형안 기자라고 있어요. 뭐 스포츠 담당해 본 적 없고 그냥 보도국에 그 이제 열심히 이제 출입처 이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인데 인천 팬이 됐더라고요. 직관 다닙니다 요즘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K리그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 또 그 인천 직구 전용 혹시 경기장. 지역이 인천인가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서 보는데 정말 너무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그 특히 그 가까운 네. 상암 놔두고 섭섭하네요. 한 명 잃은 느낌?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분위기 좋은데. 빼앗긴 느낌. 그 인천만의 특유의 끈끈한 팬들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골수 팬들이 워낙 많고. 조만간 SSG 경기도 보러 갈 것 같은. 근데 아니 원래 그러니까 야구 팬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구 옛날에 저희 예. 그 SBS 동호인 야구 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훨씬 더 좋아했고 K리그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인천 간다면 완전 팬이 됐다고. 몇 번 더 가보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무고사 유니폼 샀다고. 바로 질렀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못 참죠. 예. 인천은 뭐 무고사는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고사는 원래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얘기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골은 돈 주고 사는 거다. 예. 그리고 결정력은 비싸다. 예. 무고사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고사가 좋은 선수라는 건 지금까지 이 팀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무고사 덕분이었는데 여기에 이명주 선수가 오니까 이게 팀이 올라가게 되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 확실히 완성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네. 있어요. 어이구, 네. 사실 이 경기는 주민규 선수의 또 지난해 득점왕의 그 명성을 네. 보여주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주민규 때문에 비겼죠 제주가. 저 마지막 그 터닝 슛. 극장 골은 진짜 예술이었죠. 터닝 슛. 진짜. 골잡이 다운. 뭐 근데 일단은 강민수 선수의 퇴장 여파도 좀 있었고 인천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잘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진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명주 선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고. 자, 전화 연결은 옛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옛날 번호로 눌렀습니다. 옛날 번호로 눌렀고 제가 이명주 선수 011 번호가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이거 자르지 마. 지금 거신 전화 나온다. 혹시 저기 메시지로 남겨도 음성 메시지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SBS 이정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뵙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축덕숙덕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요즘 인천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좋고, 그래서 이번에 또 휴식기도 잘 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휴가 기간에 이렇게 또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애들이랑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나와서 그냥 공원 쪽에 놀러 와 있어요. 예, 저희 하필이면 날이 춥네요, 근데. 오늘 좀 춥네요. 근데 어제 좋았는데. 네. 예, 그 인천 2위 뭐 물론 이명주 선수가
와서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 순위가 익숙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팀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익숙한데 초반에는 뭐 선수 도혁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하면 좀 많이 어색해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곧 내려갈 거다 이런 분위기였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계속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군요. 뭐 저도 그렇고, 네. 예, 청취자들이 뭐 올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명주 선수 K리그 복귀골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마무리 잘하시고 최고의 시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골 세레머니는 주먹을 언제 올려야 할지 생각하다 늦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세레머니를 하실 건가요? 약간 좀 더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퍼컷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약간 망설이는 듯한. 네, 아무래도 약간 좀 어디서 세리머니를 할까 찾다가 약간 좀 타이밍 놓친 아. 분위기 있어요. 네. 타이밍 놓친 거였구나. 운동장 한 바퀴 근데 돌 줄.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주변에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약간 그럼 이렇게 네. 버퍼링이 걸리는 어퍼컷 세레머니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팬분들도 제가 언제 어퍼컷을 할지 타이밍을 한번 맞춰 보셔서 같이 하는 것도 영퍼컷.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인천 승호님이 보내주신 거였고 다비드리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명주 선수라니 한때 어마어마한 이적료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죠. 그랬던 선수가 인천에 영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크게 뭐 많이 얘기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그 인천에서 또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원해 주셨고 해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요. 제가 또 인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작년에 이제 좋은 베테랑 형들을 수비 쪽에 많이 영입함으로써 뭐 그런 형들이 이제 뭐 좋은 에너지와 뭐 그런 끈끈함을 인천에 불러온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올해 이번 시즌에 또 미들 쪽이나 뭐 사이드에 좋은 선수들을 보강해가지고 저도 뭐 인천에 오게 되면 재밌고 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이외 다른 K리그 팀도 러브콜이 있었던 거죠? 딱히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택에 네, 그런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고 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동안의 커리어 중에서 아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셨고 아랍 쪽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특히 본인에게 잘 맞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크게 아무리 대표팀에서 좀 더 뭐 치열하게 경쟁하지 못했던 게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의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런 그릇이 좀 작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도 엄청 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에 눌린 부분도 없지 않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은퇴 이후에나 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좀 더 그런 좀 더 명확하고 큰 꿈을 그리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면 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좀 더 치열하게 또 경쟁할 수 있지 않나. 네, 좋은 아쉬운 부분보다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포지션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그랬겠죠. 근데 뭐 아랍은 어떻게 좀 잘 맞으셨어요? 아랍 생활은? 네, 잘 맞았습니다. 네, 처음에 그런 해외 생활도 처음이고 그런 걸 아예 제 인생에서 그런 날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가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또 축구
적인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았고 또 이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기에도 너무 좋았어 가지고 네 너무 만족하면서 잘 생활하고 지내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침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일의 인턴 PD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93 요한님이요. 카타르 월드컵 욕심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즌 첫 골 그리고 K리그 복귀골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인천과 함께 은퇴까지 함께 달려요. 라고 보내셨어요.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뭐 크게 막 이제는 대표팀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좋은 선수들도 지금 대표팀에 가서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삐집고 들어갈 팀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좀 더 좋은 축구 할 수 있게끔 또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해 주는 게 지금은 더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명주 선수 자리가 지금 대표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지금 사실 뭐 전방에는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 또 수비도 네네. 또 김민재 선수가 또 잘 버텨주고 있고 네. 그 앞에 그 자리가 굉장히 지금 좀 아마 벤투 감독도 그 자리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이명주 선수 이렇게 좀 아까 치열하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일단 좀 그런 기존에 해왔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또 기간도 짧고 제가 또 거기 가서 뭐 불러주시면 뭐 치열하게 해야죠 그냥. 네. 그릇을 크게 키워주세요. 그릇 크게. 네, 그러세요. 예. 가서 해야죠. 네. 네. 인천에 좀 요즘 뭐 잘하는 상승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대충 얘기는 해주셨어요. 뭐 지난 시즌에 좋은 베테랑 수비수들이 왔고 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감독님께서 생생하네요. 우선은 뭐 감독님께서 작년부터 팀의 그런 좋은 문화와 그런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팀을 단단하게 만든 게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님이 이제 재계약까지 하고 인천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 네네. 이명주 선수가 바라보는 조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우선 선수들을 많이 믿어주고요.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경기를 뛰거나 그러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기 뛰는 사람들은 나태해지지 않게끔 계속 자극을 주시고 이제 경기 못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에게도 계속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선수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2위인데 어떻게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합니까? 항상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승을 목표로 일단 시즌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꼭 우승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매 경기 한 경기에 좀 개인적으로는 집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그냥 한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하다 보면 네 마지막에는 뭐 그런 우승이라는 것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달라진 인천, 달라진 이명주 선수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팬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네, 뭐 인천 그냥 전체적인 예. 뭐 우선 이렇게 K리그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축구와 그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 선수가 아주 솔직하네요, 대답이. 네. 인천 왜 갈 곳이 없었다. 진짜 선수들은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기간이 이제 정말 1년에 몇 번 없는 아주 꿀맛 같은 기간인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자, K리그 다른 경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북이 외국인 선수들이 4골을 합작하면서 터졌죠. 예, 드디어 터졌고요. 이 경기도 괜찮았죠. 네. 이 경기는 사실 성남 입장에서는 처절했죠. 그리고 지금 감독이 사실상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만류가 돼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얼굴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전북이 그 시즌 내내 터지지 않던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9번째 경기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성남을 무너뜨렸죠. 성남 입장에서는 마상훈 선수의 골이 좀 인정이 됐다면 동점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선두 울산은 역시 강했습니다. 대구한테 3대1. 그것도 역전승이었죠. 대구가 영 안 좋네요. 네.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이근호 선수는 좋더라고요. 이근호 선수도 85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전방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뛰길래 이제 후반에 금방 나가겠구나라고 했는데 후반 끝까지 그렇게 또 열심히 선제골의 뛰는 모습을 결정적인 보여서. 페널티킥 이끌어냈고. 아무튼 대구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울산은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전북이 지금 4위로 올라섰지만 울산과 승점은 9점 차입니다. 꽤 나죠. 자, 그다음에 뭐도 있죠? 서울 수원 슈퍼매치. 우리 또 뽕 PD가 이건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양 팀 둘 다 뭐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힘 빼고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힘 되게 들어갔어요. 으쓱하네요. 네. 네. 하여튼 뭐 두 팀 다 이제 순위가 좋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팀의 대결이었죠. 이제 서울은 이제 경기력이 좀 좋았는데 결과가 안 따라왔던 느낌이었고 수원은 계속해서 조금 뭔가 공격에 물꼬가 안 트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가 딱 그거를 보여주는 경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울은 결국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해서 팔로세비치가 이렇게 패스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골까지 넣어줬고 수원은 결국에 좀 이렇게 위협적인 슈팅 장면을 잘 못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술과 전략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우리 뽕피디가 써놓은 거 너무 재밌어요. 수원에 그거지. 새 외국인 공격수 그로닝은 아직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김건희와 김상준이 2골씩 넣어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뿐. 뿐. 별거 없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수원은 좀 아쉬운 게 지난 시즌에 고승범 선수가 김천으로 가고 나서 좀 팀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많이 중원에서 많이 뛰어줘야 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고승범 선수가 빠지면서 힘들어졌고 특히 이번 시즌에 그 김민우 선수와 특히 최전방에 정상빈 선수가 빠지니까 이 역습을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전방에 누구한테 찔러줘야 될지를 좀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가 좀 더 터져줘야 되는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못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있을 뿐 점점점. 나상호 선수의 팔굽혀펴기 세레머니 인상적이었고. 나상호 선수. 예. 네. 알고 보니까 고요한 선수를 위한 세레머니였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정복을 해야죠 또. 네, 이제 그 기간이 됐는데 자, 대구가 지금 K리그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딱히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뭐 에드가 선수가 없는 것도 대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고요. 세징야 선수가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은 부분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래 선수가 아직도 경기를 뛰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예전 같은 네. 이용래. 그래서 조금 뭐 좋은 흐름에서 갔다면 좀 더 기대가 됐을 텐데 좀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전남은 제가 솔직히 2부 리그 경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경쟁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 울산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 K리그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손흥민 선수. 그렇죠. 이걸 빼먹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3샷 3킬로 득점왕 정조준, 전설이 되어가는 손흥민. 슈팅 3번에 3골. 뭐 아주 3골 다. 전부 다른 상황에서 정말 셋 다 멋지게 넣었습니다. 골대 어시스트를 골대가 아니군요. 수비수 맞고 나온 거였구나. 수비수 맞고 나온 거 골대 맞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돌파. 네, 두 번째는 케인의 해리 케인의 헤딩 그냥 극세사 패스라고 헤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 패스를 받아서 단독 돌파해서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골은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자기가 거의 2대1 아주 긴 2대1 패스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팀골이라고도 느껴지는 세 번째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느낌? 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또 그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도 놀라웠지만 그 클루셉스키 그러니까 그 00년생 어린 선수가 공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 손흥민 선수한테의 타이밍을 클루셉스키가 딱 재는.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알려진 선수였나요? 저는 콘테 감독은 그 이탈리아에서부터 굉장히 눈여겨보던 이탈리아에서 온 선수. 유벤투스. 유벤투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이 콘테 선수를 픽이구나.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본인이 이탈리아 팀을 맡고 있을 때도 몇 번 영입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토트넘한테 정말 제격인 선수가 아닌가. 그죠? 손흥민과 해리케인이라는 진짜 걸출한 득점력을 가진 네. 두 선수한테 정말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모우라한테는 밉겠죠. 그럴 수도 어떻게 해도 있죠. 못 나가고. 사실 토트넘이 지금 스피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풀어줄 이 앞에 두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패스 감각이 네,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힘들어졌던 것도 에릭센이 빠져나가면서 좀 주춤했었던 게 있었다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플레이메이커를 그렇죠. 잘해줬으니까. 네. 근데 뭐 에릭센과 클루셉스키는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 있으나 뭐 에릭센의 빈자리를 조금 메워주고 있는 그 과거의 향수를 잊게 하는 맞습니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김영렬 같은 선택? 신의 한 수? 그 모우라는 한 방울이 되어가는 물방울. 물방울. 모우라는 이제 저겠죠? 네. 영국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거는 지금 그 토트넘이 골을 많이 넣고 있죠. 최근에 네, 굉장히 몰아치고. 운동이 좋아요. 이 가운데에 케인의 골이 없다는 거. 그게 영국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케인을 비판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케인의 힘을 좀 실어주고 있죠. 근데 아마 월드컵 앞두고 좀 힘 실어주려는 것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사실 케인이 골을 못 넣고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케인 선수는 요즘에 보면 공을 잡기 전에 늘 확인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위치예요. 계속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면서 마치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공 뿌려주듯이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전방으로 공을 정확하게 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근데 케인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축구에 눈을 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롱런을 노리는 게 정도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네. 그런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오래 오래 가죠. 오래 가죠. 네, 네. 도사 스타일. 도사 네. 스타일.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의 결과들 다득점에는 케인 선수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아스톤 빌라전도 하이라이트만 보면 뭐 토트넘이 압도를 한 것 같지만 이게 경기 그래프 보면 그래요. 아스톤 빌라가 계속 잘하다가 토트넘 딱 한 골 넣고 아스톤 빌라가 계속 잘하다가 토트넘 한 골 넣고 그래서 AI가 분석하는 그 승률 그래프도 막 계속 바뀌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뭐 토트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굉장한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 승점 3점이 간절했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어티 선수가 다쳤죠? 아쉽죠. 그렇죠. 경기 초반에 쓰러졌었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근데 사실 도어티 선수는 그러니까 최근에 감독과의 그런 호흡이 좋았던 거지 이 선수의 능력이 크게 바뀐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2위. 그러니까. 살라고 가시권입니다. 이제. 3골 차죠. 네. 헤트트릭 한 번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헤트트릭. 그리고 요새 또 살라가 좀 주춤하고 있어서 3경기 동안 골을 못 넣고 있다죠. 페널티킥이 살라가 5골이니까 사실상 뭐 물론 페널티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필드골로만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뛰면서 골을 넣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회가 손흥민 선수한테 좀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리버풀은 페널티킥이 나오면 살라가 차게 될 테고 토트넘은 페널티킥이 나오게 되면 케인이 차게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선수가 20골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골을 넣는다는 거는 리그에서 20골을 빅리그에서 20골을 넣는다는 거는 차범근 선수도 못했던. 월드 클래스 논쟁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 이게 국뽕이니까 한국 선수니까 조금 더 잘해 보이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 이제 데이터나 특히 뭐 득점 순위, 랭킹, 뭐 역대 득점을 보면은
이제 그 전설들과의 이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런 국뽕을 빼고 봐도 정말 월드 클래스의 선수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EPL 통산 득점이 87골. 네. 올타임 득점 순위에서 44. 현역으로는 몇이죠? 아, 그건 잘 조사를 안 했네. 현역이 중요하지 않나요? 올타임이야 뭐 네. 지금 뭐 100년 가까이 된 프리미어 그 잉글랜드 리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베르캄파 동급이다. 아, 네. 아, 테베즈도 넘었고. 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주바페가 없는 가운데 이일의 인턴 PD가 끝까지 그러니까. 네, 자리를 지켜주면서 무난하게 아 그럼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바페 공백은 지울 수 없었지만 데뷔 전에 이 이일의 정도면 존재감도 확실했다. 오늘 총평을 하면서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주바페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